안녕하세요, 오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파이널 컷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 텐데요. 벌써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도 길게 아마 영상을 만들 것 같으니까 영상 보신 분들, 못 보신 분들은 지난번 걸 한번 보시고, 오늘 보시는 분들은 어떤 걸 할 거냐면은 파이널 컷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준비를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편집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되면은 뭐 그냥 컷만 붙이고 한다고 이게 영상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음악을 또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오늘은 또 폰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또 뭘 준비할까, 눕기 따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여줄 건데, 그냥 오늘은 편집 없이 제 컴퓨터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작업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했어야 되는데, 진작했어야 되는데, 밑에 보면은 치아에 철기를 깔았습니다. 교정이 아직 다 안 끝나가지고 교정을 하고 있는데 발음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화면 중심을 좀 보면서 어떻게 제가 편집 구성을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은 뭐 단축키를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어떻게 영상을 또 가지고 불러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 편집이 사실 어려운 이유는 카테고리마다 편집을 이루어지는 방식이 다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컨텐츠를 할 건지를 알아야 내 편집에 대한 방향도 나오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국뽕 채널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채널들은 뭐 여러 가지 소스들을 또 이렇게 넣어서 자막 넣고 목소리 녹음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죠. 그러려면은 뭐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고, 대본을 또 써야 되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뭐 보통 리뷰 방식으로는 이제 또 제품들에 대한 스펙이라든가 뭐 직접 써봤다는 것들에 대한 썰도 이렇게 좀 풀어야 될 거고, 뭐 어떤 것들이 좋았는지, 뭐 구성 요소, 뭐 탑 5라든가 뭐 단점, 장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다음에 엔딩을 또 하기도 하죠. 그리고 뭐 레시피도 똑같이 리뷰랑 마찬가지로 이런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음악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뭐 그냥 하루 종일 찍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나열해가지고 하는 방식인데,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들이 영상이 참 다양하게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날라먹는 좀 영상들이 많다 보니까 편집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편집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제가 되게 고수거든요. 파이널 컷을 처음 만진 거는 이제 파이널 컷 7, 옛날에 이제 그 애플이 X 나오기 전에, 그 전에 거를 만졌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파일을 찾아보니까 제가 지금 이거 2011년에 파이널 컷이 처음 나오고, 그때 제가 이걸 다루고 있던 뒷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 9년 전부터 파이널 컷 X를 썼는데, 뭐 프리미어가 좋냐, 파이널 컷이 좋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화면 보면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보면서 그냥 파이널 컷 쓰세요. 맥북 쓰는 분들은 파이널 컷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상 소스들을 좀 몇 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떤 영상을 낼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영상들을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해볼 겁니다. 지금 보면은 오늘은 브이로그 방식으로 약간 좀 해볼 텐데, 뭐 브이로그라기보다 브이로그를 시작하는 인트로, 시작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보여드릴 텐데, 자, 지금 여기 파일들 이렇게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해보면은 빨간색 라인이 지금 움직이죠. 그래서 어떻게 파일이 이루어지는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볼 수가 있어요. 미리 보기를 마우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클립에서 어떤 걸 쓸지, 저번에 마커도 배웠어요. 내가 원하는 지점에다가 M을 누르면은 마커를 찍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제 제가 퀵타임으로 지금 화면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 퀵타임으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편집을 30프레임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카메라 세팅도 30으로 해갖고, 그리고 요 캡처 화면도 30이기 때문에 출력하는 영상도 30으로 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영상이 조금 밀린다든가 이렇게 약간 길이가 좀 틀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어떻게 또 꼼수를 편집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교정을 하니까 발음이 겁나 어리버리하고 뭐가 안 되네요. 자, FC PX2 파이널 컷 두 번째 시간이니까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구성할 때 그냥 다 갖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영상을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클릭하는 거는 커맨드를 누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원하는 부분만 클릭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를 누른 다음에 Shift 버튼 누르고 또 클릭을 다 하게 되면 원하는 것들을 쫙 고를 수가 있어요. 보자. 일단은 제가 오늘 뭐 소스들을 구하는 방법들을 보여줄 거니까 일단 영상을 저는 지금 9개 영상을 갖고 와서 9개?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주차장까지 했으니까 파일들을 나열된 것들을 그냥 순서대로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이제 한번 플레이를 해본 다음에 보자. 플레이를 해보면은 저렇게 이제 잘라야 될 부분 있죠. 자, 잘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편집을 이어나가면 여러분들이 편집하다가 잘 수도 있고 좀 재미가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음악을 이제 골라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피데믹 사운드를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에피데믹 사운드 뿐만이 아니라 뭐 아트릭스 뭐 이것도 쓰고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사이트, 음원 사이트,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있고. 자, 이제 에피데믹 사운드를 한번 지금 홈페이지 맨 위에를 봤는데 상당히 간단합니다. 대부분 음악들이 겹치는 이유는 메인에 딱 그 소개되는 음악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자,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은 처음 들어보면은 딱 알아요. 처음 들어봤을 때 오늘은 이거다 아니다 느낌을 알아요. 자, 아니죠. 네. 힙합인데 뭔가 띠용 띠용 나중에 뒤에는 뭔가 비트가 뽕뽕거릴 것 같죠. 음악에 따라서 편집이 좀 많이 바뀌어요. 호프 아니에요. 빌드 앵그리 이것도 아니죠. 오리엔털도 아니죠. 이렇게 메인에서는 쓸 음악이 오늘은 없네요. 이게 항상 주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음악들을 여기서 이제 없으면은 저 같은 경우 음악을 좋아하는 건 이제 브라우저를 눌러요. 브라우저를 누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르들이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행성씨 유튜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음악을 어떻게 고르는지 좀 이런 취향에 따라서 음악을 어떻게 고르는지 팁들이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 행성씨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파이널 컷에 대한 다양한 비법, 전술, 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저보다 훨씬 잘하는 고수님이시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저는 그냥 어떻게 편집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제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저 같은 스타일의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저처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영상을 또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팝 그리고 R&B, 소울, 재즈 이런 쪽을 좀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좀 흑인 음악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펑크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펑크가 좀 좋겠네요. 아무래도 저는 좀 가벼운 이미지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면 장르가 있는데 여기 차징 에픽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펑크, 올드 스쿨 힙합. 그래서 뭐 보면은 그 분위기 톤이 나와요. 그리고 제목을 앞에 보면은 먼보 슈가, 뭐 라이브 재민 폴리네시아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들을 보면은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내가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들어보면은 음악으로 좋은데요? 이런 거 내풍이야. 워우 컷 자, 이거 다운로드 받아요. 이런 거는 하나 이제 다운로드 풀 믹스를 받아야 됩니다. 밑에 걸 받으면은 올드 스텝은 음악이 사운드가 좀 쪼개지는 거고 풀 믹스를 하나 받아 놓고요. 그러면은 음악이 또 나와요. 음악이 나오는데 음악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또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릴렉스는 또 아니겠죠? 이것도 괜찮네요. 라이브 잼 해피 릴렉싱 약간 레트로한 느낌의 어떤 그 VHS 효과라든가 살짝 그 세츄에이션 채도가 좀 많이 들어간 영상들을 좀 뭔가 바람과 함께 싹 이런 것들이 좀 연관이 되네요. 자, 그리고 스크롤링 뭔가 되게 워킹하면서 둘, 셋, 넷, 하나, 둘, 히 되게 여유로우면서 브이로그 하기 되게 좋네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음악을 이런 식으로 뭔가 음악이 흘러가죠. 그러니까 음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음악을
항상 듣고 모아요. 왜냐면은 편집을 할 때 음악에 따라서 편집 톤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그냥 장면 위주로 주로 편집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주로 음악을 밑에다가 조금 깔아두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화법이 좀 지루하더라도 음악이 이걸 딱 쳐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뭔가 이 사람의 분위기나 그 톤 앤 매너들을 딱 유지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확 잡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음악, BGM들을 골라놓는 게 좋아요. 물론 영상 유튜브에서 항상 똑같은 BGM을 써가지고 그 어떤 자신만의 시그니처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음악을 좀 다양하게 좀 쓰는 편이라서 항상 듣고 항상 업데이트를 합니다. 저는 음악이 좋거든요. 인스트루멘탈 버전이니까 노래 가사가 없는 거예요. 처음 인트로가 뭔가 샤르방샤방 하는데 이거 약간 좋네요. 저는 약간 좀 이런 펑키하면서 디스코틱한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음악으로 한번 편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영상이 음악에 따라서 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악을 어떤 걸 고르냐에 따라서 진짜 영상이 완전히 느낌이 달라집니다. 자, 음악을 가져왔으면은 여기서 다운로드 받은 거를 내려볼 거예요. 노래 가사가 스프링게임인가 봐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내려놓고 요거를 밑으로 쭉 갖고 옵니다. 근데 처음부터는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음악이 들어보면은 자,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은 처음에 한 8초까지는 부드럽게 나가요. 뭔가 샤방하면서 뭔가 주제가 뭔지 약간 사람들에게 그 떡밥을 던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데 엇박으로 들어가다가 정박으로 바뀌죠. 이게 음악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컷 빰빰빰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흥을 비트에다가 녹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편집에서 기분 좋게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나 좀 더 고수처럼 보이는 방법은 이런 음악 선곡을 하면서도 머릿속에다가 어떤 거를 할지를 골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첫 화면을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강의장에서 앞에 강의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앞에 터벅터벅 하러 가는데 여기서 이제 음악을 없이 그냥 처음에 이렇게 갈 거예요. 왜냐? 틀자마자 뭔가 무음이 나오는 것도 좋은데 대부분 여러분들 영상 하시는 분들 보면은 화면이 이렇게 열리고 비틀어지고 돌리고 막 별 이상한 게 많잖아요 요즘 들어서. 근데 저는 그냥 틀자마자 뭐야 라는 생각을 3초 5초 만에 주고 싶어 갖고 처음에는 그냥 되게 일상의 어떤 리얼함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을 처음에 깔아요. 그 다음에 음악이 사사히 깔리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클릭 음악이 없다 무음 볼까 말까 음악 나온다 이럴 때 보는 마음을 좀 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그냥 우리가 패턴대로 음악 넣고 자막 넣고 뭐 장면 컷하고 이게 아니라 그 내 구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혹은 뭐 내 구독자가 봤을 때 좀 더 호기심을 가질 만한 그런 포인트들을 이 배열을 진짜 미묘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음악이 나오고 제가 턱을 개요. 그러니까 장면을 보면 이제 자막을 나와요. 브이로그라고 막 만약에 치면은 여기다 자막을 넣을 건데 자막은 타이틀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이제 범퍼 오프너라고 있어요. 자, 범퍼 오프너라고 있어요. 저는 베이직을 좋아하기 때문에 베이직 타이틀을 넣어서 여기서 처음 음악이 나올 때 자, 줌 이거를 넓혀집니다. 저번에 여러분들 단축키 배웠다시피 확대하는 거는 Z 알죠? Z로 누르면은 만환경처럼 늘어나고 그리고 옵션 키를 누른 다음에 Z를 누르면은 마이너스로 변한다. 그러면은 화면이 다시 줄어들어요. 자, 확대를 한 다음에 A를 눌러서 커서를 갖다 댈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여기서 오프닝을 나오는데 R을 눌러서 레인지 값을 R을 줄 거예요. R이 이제 그 지정만 선택하는 거 아시죠? R을 선택을 하는데 10초 정도 음악이 나오네요. 10초 정도인 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거 움직여 보니까 10초 20 요게 이제 앞에 음악이에요.
요거를 마이너스 20 정도로 하면 좋은데 지금은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만 낮춰보고요. 아니면 낮추지 말고 이거를 페이드 인으로 한번 음악을 넣어 볼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음악바가 여기 화살표가 있죠. 이 화살표를 쭉 끌어다 당기면은 음악이 쑥 이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타이틀 같은 거를 할 텐데 타이틀은 뭐냐면은 오랜만에 강의를 하러 왔어요. 이번에 인천대학교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나 만들고 찍었는데 오랜만에 강의를 하러 왔어요라고 이제 하얀색으로 했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애플 고딕체라든가 보면은 애플 여기 산돌 고딕이 있고요. 그리고 헬베티카라는 글씨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제가 바로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뭘 준비를 하느냐, 저는 여기서 또 이제 다른 사이트로 들어가서 구글을 들어갈 거예요. 구글. 잘못 눌렀네요. 구글을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폰트에 대해서 진짜 따로 한번 제가 뭐 찍어봤나? 찍었었나? 한번 폰트를 볼 텐데 무료 한글 폰트 이거 누르셔갖고 여러분들이 무료 한글 폰트를 보시면은 진짜 좋은 게 많아요. 보면은 여기 이제 포스팅들이 되어 있는데 뭐 예쁜 한글 무료 폰트, 저작권이 걱정 없는 무료 한글 폰트 400종, 뭐 배포별 여러 가지 요건데 저는 여기서 이제 고를 때 더보기를 누르는 게 아니라 도구를 눌러서 날짜를 지난 1개월로 합니다. 왜냐면은 항상 뭐든지 새 거가 좋기 때문에 날짜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이제 어떤 게 가장 업데이트가 됐는지, 어떤 것들이 상업적으로 무료로 풀렸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하이디님께서 지금 영상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한번 내용을 보면은 광주광역시 제 지자체 폰트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 여러가지 글씨체들이 있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써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무료 폰트라서 여러분들이 폰트가 마음에 드는 거를 갖다 쓰셔도 법적으로 걸린다고 치면은 도망 다니시면 될 거예요. 응? 자, 여기서 이제 글씨체를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다 예뻐갖고 뭐 어떤 거를 지금 고를지 시간이 없죠. 근데 보통 서울체 많이 쓰고요. 제주 명도체 많이 쓰고, 그리고 또 어딨냐, 경기도도 있고 남양주 다산체도 많이 써요. 전주시 거네요. 울산 중구체도 약간 특이해서 많이 쓰고 뭐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큐넷에서 모기가 있네요. 모기가 있어요. 잡았습니다. 아이고, 모기를 모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포커스가 안 맞네요. 모기를 지금 잡았어요. 이 파이널 컷 편집하면서 이렇게 또 모기까지 잡는 일타쌍피의 어떤 기술을 보고 있죠. 자, 보면은 여기도 지금 무료 한 틀 51종 소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이런 글씨들이 있을 거고, 뭐 한글 서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진짜 쓸만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회사에서도 많이 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선택하면 좋고, 오늘은 에스코 드림체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글씨체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씨체 중에 하나인데 에스코 드림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설치하는 방법은 폰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파인더에다가 보면은 다운로드에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파일에서 이제 TTF가 있고 OFT라고 있는데, OFT 맞나? TTF라고 있는데 요거를 더블 클릭을 따닥 눌러보면요, 일반 서체 설치라고 뜨고 설치가 되면은 요렇게 지금 서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만약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하단에 런처패드라고 맨 왼쪽 옆에 런처패드를 누른 다음에 기타를 들어가서, 그리고 여기 서체 관리자가 어디 갔냐? 밖으로 빠졌나 보네요. 서체 관리자, 여기 있네요. 서체 관리자가 있으면은 요거를 누르게 되면 요 서체 관리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요. 이거를 밀어넣기도 돼요. 지금 보면은 검은 고딕체가 있는데 이것도 설치를 누르면은 이렇게 눌러서 선택한 설치를
짠 이러면은 인스톨이 되는 겁니다. 보통 설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뭐 파이널 컷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그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껐다가 켜야지 이게 적용이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못 찾겠다거나 안 된다고 하시면은 껐다 키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강의를 하러 왔어요. 저는 이제 에스코 드림으로 해갖고 자, 오랜만에 강의를 하러 왔어요. 근데 이게 보면 하러 왔어요 해서 하가 잘 안 보인답니다. 이럴 때는 글씨체를 에스코 드림을 눌렀을 때 여기 이제 인스펙터 창이라고, 여기가 이제 그 뭔가 꾸미는 창이에요. 여기 보면은 T, 퍼블리싱, 파라미터, 그리고 여기는 뭐 여러가지 글씨를 바꿀 수 있고 뭐 효과를 줄 수가 있고, 필름 효과는 요거를 변형시키고 움직이고 크롭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번째는 컬러를 바꿔주는 것들, 컬러, 세츄레이션, 익스포저, 정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걸 눌러봤더니 아무것도 없죠. 보통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템플릿을 쓰는 그런 플러그인들의 글씨체가 있으면은 여기서 조작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저는 베이직을 골랐기 때문에 그냥 노멀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노멀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텍스트를 누르면은 여기 오랜만에 강의를 하러 왔어요 라고 제가 글씨를 적었죠. 그 다음에 에스코 드림 같은 경우에는 1부터 9까지 있어요. 그래서 글씨가 보면 1, 2, 3, 4, 5, 6, 7, 8, 9. 그래서 두껍게 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이제 두껍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얇게 하는 거는 약간 좀 이제 감성적인 부분들이 있고, 두껍게 하는 부분들은 약간 좀 투박하지만은 약간 뭐랄까요, 좀 개성을 좀 돋보이는 그런 글씨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저는 좀 개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6번에 볼드체를 한번 골라볼게요. 근데 글씨가 지금 이렇게 마우스를 한번 딱 갖다 대보면은 노란색 선으로 십자가가 딱 크로스가 잡히잖아요. 대부분 요거를 잘 못 맞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편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 레이아웃을 잘 맞아야지 고스 소리 듣는데, 대부분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나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거는 눈대중으로만 봐도 지금 보면은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가운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저는 이게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를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저는 전문가니까요. 자, 이거를 올렸을 때 위에다가 올리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올리면은 또 너무 위로 쏠렸다. 그래서 가운데 센터를 잘 맞춰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점이고, 지금 제가 단축키 V를 눌렀더니 영상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다가 키를 잘못 누르는 경우에는 이 V를 누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어로 됐을 때 V 버튼을 눌러야지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껐다가 켰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자막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고 음악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편집을 하면서 뭔가 전 장면 혹은 뭔가를 대비를 해볼 때, 뭔가 맞춰볼 때 이 V를 눌러보면은 껐다 켰다 해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편집하면서 자주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은 지금 음악 넣었죠? 폰트 들어갔죠? 그리고 자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가 쓰는 마법의 어떤 기술이 뭐냐면은, 자막을 2초까지 넣으면 안 되고요. 보통 자막은 짝수 배열로 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1초, 3초 뭐 이런 거 시간 없이 그냥 눈대중으로 본다고 하는데, 우리 사람이 한 줄 정도 읽을 때는 4초 정도가 제일 좋아요. 4초 정도를 해놓으면은 사람이 보기에 가장 읽기 편하고 가장 읽을 수 있을 시간을 딱 줄 수 있는 게 4초가 가장 좋은 시간이거든요. 자, 4초를 제가 한번 줘보면은 약간 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메시지를 주기엔 4초가 되게 좋아요. 자, 지금 자막을 4초인지 어떻게 알았느냐? 자막을 늘려보면은 7초, 5초, 이렇게 4초. 딱 4초가 됐죠? 그럼 플레이를 해보면은, 오랜만에 강의를 하러 왔어요. 자, 이거 좀 길면 2초로 갈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게 짝수의 법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프다. 자, 짝수의 법칙. 자, 2초만 해도 딱 괜찮네요. 보통 정보 같은 거를 줄 때 여러분들이 스펙이라든가 뭔가 리뷰를 할 때 자막을 줄 수 있는 그 시간대가 어느 게 적당해요라고 얘기하겠지만은 2초, 4초, 6초, 8초, 10초, 12초 짝수로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유리해요. 왜냐면은
이게 근거가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든 박자의 음악은 리듬이 두 박자로 보통 다 쪼개지기 때문에 쿵짝 쿵짝 뭐 네 박자라도 쿵짝짝 쿵짝짝 세 박자거나 쿵짝짝짝 쿵짝짝짝 뭔가 이런 식으로 리듬이 2박자 내지 4박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막이 맞아 떨어지는 포인트가 2초 4초로 가게 되면은 얼핏 자막 나오는 게 좀 리드미컬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그 음악이 올라가는지 어디에 포인트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짠 맞춰갖고 자막을 넣어주면 좀 매끄럽고 리드미컬하게 자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막을 지금 제가 2초를 했는데 요거를 늘려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거를 눌러서 옵션 키를 누른 다음에 요거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마우스를 옆으로 쭉 당겨오면은 요게 이제 복사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오랜만에 강의를 왔어요.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개까지 넣었어요. 오랜만에 강의를 왔어요. 사람이 없어서 온라인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쓸 말을 또 3번째 메시지까지 한번 넣어 볼게요. 합니다. 2시간 동안 떠들어야 되는데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보통 여기서 자막을 이제 넣을 때 이게 화이트 부분이 겹칠 때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2시간 동안 떠들어야 되는데 힘들 것 같아요. 자, 여기 하얀색 부분이 보이게 하려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베이직 여기 지금 인스펙터 창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에스코 드림에 지금 6에 63을 넣었는데 글씨체도 저는 64나든가 뭐 62, 58 저는 좀 약간 변태스러운 게 뭐냐면 제 나름대로의 변택은 저는 짝수 개념으로 좀 편집을 해요. 그러니까 요것도 작게 보이는 거는 뭐 44, 48 그리고 크게 보이는 거는 뭐 68 뭐 58, 뭐 100, 200, 뭐 500 이런 식으로 꼭 짝수로 떨어지는 숫자를 맞춰갖고 해요. 왜냐면은 그게 기억하기도 좋기 때문에 뭐 어떤 글씨는 뭐 13, 어떤 글씨는 뭐 42, 47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홀수는 약간 좀 외우기가 어려운데 이상하게 짝수는 좀 외우기가 쉬워가지고 요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를 하러 왔어요 라고 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vertical 얼라이먼트 요거는 이제 이제 위치가 밑으로 쏠리느냐 가운데냐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오냐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고 라인 스펜싱은 요거를 클릭 안 해서 그렇구나. 요거 라인은 여기서 적용이 안 되네요. 한 줄밖에 안 되니까 적용이 안 되는데 뭐 2-3줄이면 되고 트래킹은 옆으로 넓혀주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해서 좁히면은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은 넓혀지죠. 보통 우리가 그냥 글씨체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좀 멋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를 옆으로 버려주면은 좀 멋있는 글씨가 되거나 이색적인 글씨가 돼요. 특히나 이거를 영어로 쓰게 되면 또 괜찮은데 이렇게 지금 100% 하나 하는 것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글씨를 A하고 B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A는 원래대로 그냥 100%로 안 하고 0%로 됐을 때 요 미간을 보여주는 거고 자간 미간인가? 자, 두 번째. 이렇게 되면 글씨가 살짝 퍼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읽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편집할 때, 뭐 익숙한 것도 좋은데, 약간은 조금, 눈요기를 좀 재밌게 해오고 싶다고 하시면은, 요것도 100%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100%로 한다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베이스라인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되는 게 2줄로 만약에 한다고 쳐요. 온라인 하러 왔어요. 오늘은 인천대학교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해보면은 지금 하나 위에 지금 둘 다 100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컬러도 넣을 수 있고 글씨도 바꿀 수 있어요. 보면은 이제 마우스를 쭉 당기면은 오늘 인천대학교에 있습니다라고 나오잖아요. 요거를 눌러서 요것만 줄여요. 그럼 요것만 적용이 되죠. 자, 글씨체도 한번 바꿔보면은 에스코 드림을 블랙이나
씬으로 가게 되면 요것만 바뀌죠.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글씨를 개별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모르는 분들은 이게 왜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면은 이렇게 야널 자체도 있고 바탕체도 해서 글씨도 두 가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뭐 헤드라인도 있고 약간 좀 극적으로 바뀌면은 배달의 민족체로 바꾼 다음에 이것도 0%, 근데 지금 0%보다 아까 그게 예쁠 거예요. 30%만 해도 벌어진 느낌은 약간 예쁘죠. 그리고 요거를 지금 제가 베이스라인인데 밑으로 쭉쭉쭉쭉 올렸다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우리가 그 글씨로 디자인 같은 경우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자간 미간 맞춰갖고 좌우 그 끝점이라든가 가운데 점이라든가 뭔가 디자인을 할 때 요런 방식으로 좀 맞추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요런 건 디테일한 작업들, 예쁜 작업들은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움직였고,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뭐 인천대학교에 있습니다 해서 이게 두 줄일 경우나 세 줄일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은 글씨가 좀 더 예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예쁘니까 이걸 지워버릴 거예요. 자, 센터가 지금 맞아 있는지 있고요. 밑에 보면은 로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돌리고 이렇게 뭐 아래 위로 돌리고, 그죠? 요것도 이제 트래킹 같은 거 뭐 이제 키프레임 같은 거 걸면은 여러분들이 이 글씨 애니메이션을 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돌고 빙글빙글 돌죠. 이렇게 몇 바퀴를 도는지. 그리고 Z라인도 이렇게 돌기도 하고요. 요건 이제 우리가 뭐 키노트 할 때 글씨 애니메이션 효과들이 있는데 보통 요거는 잘 안 쓰기도 하죠. 스케일은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요런 것도 이제 재밌는 볼 수가 있고, 3D 텍스트 요거 이제 많이 쓰세요. 요거는 약간 하드웨어를 약간 좀 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3D를 한번 눌렀다가 쓰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 개념은 이렇게 뭐 뎁스를 주고 뭔가 뭐 포워드냐 센터냐 뭐 이거를 무겁게 때리느냐 줄이느냐 뭐, 그리고 소재 같은 거 메테리얼 골라가지고 뭐 패브릭으로 할 건지 폴카로 할 건지 레드 닷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약간 여러분들이 좀 이벤트성이 있는 글씨들을 쓰는 건데, 이 엔바이러먼트 같은 경우로 쓰시면은 이게 소재가 나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쓰지 않죠. 왜냐? 촌스럽기 때문이죠.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3D 이거를 지울 건데, 안 지워졌네요. 색깔이 안 지워진 이유는 밑에 쪽에서 한번 바꿔볼게요. 보면은 밑에 페이스라고 요 얼굴이 아니라 페이스가 있어요. Fill with color, gradation, texture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요것도 그냥 컬러로 바꾼 다음에 컬러도 눌러보면은 내가 원하는 컬러를 왔다 갔다 해보면은 하얀색이 제일 예뻐요. 그리고 요거는 보면은 이렇게 오퍼시티 값을 왔다 갔다 주는 경우도 있고, 블러는 요걸 뭉갰다가 이제 다시 밝혔다가 그렇게 기능이 있습니다. 아웃라인 같은 경우도 CO를 눌러보면은 여기 지금 아웃라인에 빨간색이 지금 여기 감춰져 있는데, 요것도 컬러를 바꾸면 돼요. 요거를 바꿔서 요것도 오퍼시티 값을 세게 주느냐 안 주느냐, 블러도 때리셔서 갖고 약간 좀 발광 효과를 나게 하느냐, 혹은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width 요게 이제 두껍게 예능 자막 같은 거 할 때 요거를 많이 쓰죠. 약간 두껍게 해가지고 글씨들을 이렇게 해서 뭐 검은색으로 하게 되면은 글씨가 아주 잘 보이죠. 아주 잘 보이는데 좀 세련미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글로우 같은 경우는 번쩍번쩍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 같은 거 눌러보면은 이제 빛이 나는데, 레디어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빛의 영역이 좀 더 나오죠. 그러니까 뒤에다가 후레쉬를 딱 켜갖고 밝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도 예능 자막에다 많이 쓰는 건데, 블러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또 뭉개졌다가 그런 게 있고, 드롭 섀도우 그림자를 주는 거죠. 그림자를 줘서 거리감을 주는 건데, 이것도 오퍼시티 값을 주고 블러를 주지 않고 디스턴스를 누르게 되면은 뒤에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주는 거고, 앵글 같은 경우는 그림자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글로우라든가 아웃라인이라든가 이렇게 페이스를 통해서 컬러를 바꿔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꾸밀 수 있을지는 다음 영상에서 뵐 거예요. 오늘은 그냥 너무 벌써 너무 길죠? 사실
더 하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밑에 이 이빨이 여기를 지금 다 깨물고 있어갖고 입이 지금 헐어가지고 말을 솔직히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폰트를 구성하는 것까지를 해볼 텐데, 자, 폰트 이렇게 해서 지금 인스펙터 창에다가 알아봤어요. 너무 갑자기 끝내기 미치겠다, 서운해지겠죠? 여러분들 밀당하는 거예요. 자, 음악 페이드인 오늘 넣고, 좀 자막 같은 거 이렇게 넣는 거 알려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눕기 따가지고 이미지 넣는 거 그거 알려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저번에 여러분들이 영상 보면은 이 새끼 이거 이거 뭐 오늘 알려준다고 거하게 해서 지금 다 봤더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을 할 텐데, 잘 봐요. 오늘 배운 거는 음악을 고르는 방법을 그냥 추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음악을 어떻게 골라라 이게 아니라 플레이를 해보고 오늘 내 기분이 어떤지에 따라서 음악을 들어보고 이 어깨춤도 들썩이면 다음에 컷을 소리를 내서 이거를 어디 거를 자를지 컷 이런 포인트들을 한번 접어가지고 음악들을 대비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하나만 넣지 말고 두세 개 정도 골라가지고 넣는 것도 괜찮고, V를 통해 가지고 껐다 켰다 해보는 것도 껐다 켰다 해보면서 비율을 맞춰보고, 글씨 폰트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그냥 고딕체라든가 뭐 애플 고딕이라든가 헬베티카 말고 사이트를 따라가서 구글에서 무료 폰트, 무료 한글 폰트를 검색하면은 뭐 지자체부터 기업들이 푸는 그런 폰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다운 받아갖고 더블 클릭을 하면은 서체 관리자로 들어갈 거고, 서체 관리자를 들어가서 적용이 되면은 그 폰트를 적용을 해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스펙터 창에다가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 글씨 크기라든가 자간 미간이라든가 베이스라인이라든가 뭐 트래킹, 뭐 글로 3D 이런 것들을 보는 걸 해봤는데, 사실 이것만 여러분들이 해도 되게 잘 배우는 거라고 해야 되는데 자, 그래요. 요거 가운데 요거만 폰트까지만 딱 갑시다. 가운데 보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데 의로가 벌써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 잘 보이게 하는 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아웃라인 스타일로 잘 보이게 하겠다. 그러면은 블랙을 주고요. 두께는 한 2 정도를 줘요. 그리고 블러 처리를 해버립니다. 블러 처리를 10으로 주면은 지금 사람이 없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합니다. 요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죠? 꺼보면 잘 안 보여요. 아웃라인과 블러를 통해서 주는 듯 말 듯 약간 이렇게 경계선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화이트 글씨가 잘 안 보인다 그럴 때는 이렇게 아웃라인을 주고 블러 값을 주고 두께를 이 정도만 주면은 웬만한 글씨는 다 잘 보일 거예요. 자, 만약에 이거를 얇은 글씨체로 한다고 해도 글씨가 잘 보일 거예요. 자, 손글씨체 같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글씨가 보이는데, 이게 입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감성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가운데다가 글씨 넣으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해줘도 글씨가 꽤 나름대로 잘 보인다는 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자, 두 번째 아웃라인 스타일 말고 글로우 같은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글로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레이디우스로 해갖고 발광을 하는데, 요것도 컬러를 요거 이제 어두운 톤을 좀 줘요. 그러면 이게 또 윤곽선이 나와서, 이거는 블러를 주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고, 블러를 1, 2, 한 이 정도만 줄게요. 이 정도만 줘도 뒷백이 좀 어둡기 때문에 글씨가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예능식이거나 좀 여성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블링블링한 글씨체들을 쓴다고 하면은 뭐 핑크로 치고, 핑크로 한 다음에 약간 뭐 여기어때 잘난 척 하면은 글씨가 좀 예쁘게 나오겠죠. 이런 것들도 예능 자막 같은 거, 좀 여성분들이 쓰기에도 좋고 좀 귀여운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방식으로 넣어보면 좋아요. 얇은 글씨체는 안 보여, 좀 안 이쁘니까 두꺼운 글씨체로 했을 때가 진 면목이 나옵니다. 두꺼운 글씨라면 예쁘게 되고요. 글로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드롭 섀도우는 지금 누르기만 해도 그냥 딱 이게 나오죠. 근데 대부분 모르는 분들은 이제 드롭 섀도우만 넣고 그냥 이걸 하기 때문에 영상이 약간 좀 투박한 느낌이 나요. 왜냐면은 글씨가 좀 분리가 되니까 시선 처리가 조금 이게 매끄럽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냥 드롭 섀도우 넣고 블러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블러를 넣고 디스턴스 같은 경우도 거리감을 1이나 잡아요. 1만 줘도 글씨가 이게 잘 보여요. 자, 그죠? 1만 넣어도 아까 우리가 아웃라인에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디스턴스를 좀 더 이렇게 크게 주는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밖에서 좀 뭐 경치 땅바닥에다가 할 때 뭐 이렇게 그림자 같은 거 효과 가지고 좀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는 디스턴스 거리를 이렇게 뭐 한 1에서 5 넘어가지 않도록 한 다음에 블러 처리를 많이 주시고, 이 오포시티 값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면은 요것도 주는 듯 말 듯. 요것도 얇은 글씨체가 또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잘 보이죠? 뭐 너무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아까보다는 확실히 더 잘 보이죠. 블랙으로 하니까 기가 막히게 더 잘 보이네요. 그래서 폰트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그냥 마지막이니까 팁을 하자면은, 이런 방법 말고 다른 거 없나요? 라고 치면은 여기 이제 제너레이션, 지금 여기 보면은 T 타이틀 말고 제너레이션으로 들어갈 거예요. 제너레이션 들어가면은 솔리드라고 있고, 솔리드에서 커스텀을 들어가 볼 거예요. 커스텀. 자, 커스텀을 들어가면은 화면을 위에다가 올리면은 화면이 가려진다는 거, 화면을 밑에다가 내리면은 화면이 뭐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제가 나오는 인물 영상에도 보이겠지만 위로 올리면은 이게 지금 가려져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 커스텀을 요 글씨만큼 딱 넣으면은 요 커스텀 갖고 꾸밀 게 되게 많거든요. 자, 여기서 필름 모양을 누르게 되면은 블렌딩 모드라고 있고요. 요거를 5%만 딱 줄 거예요. 5%만 주고 혹은 10%만 줘도 이게 약간 검은색을 넣기 때문에 너무 밝은 거라든가 좀 그런 영상들에다가 뭔가 그 필름 투명 셀로판지, 검정색 셀로판지를 위에다가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 보면은 이 영상이 티 안 나게 밝아졌다 지금 하고 있죠. V를 누르니까 살짝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밝아졌다가 이렇게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커스텀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트랜스폼이라고 여기 보면은 요걸 갖고 트랜스폼 놔두고 요거를 20%나 뭐 한 30%로 해볼게요. 그리고 트랜스폼을 요거를 줄여서 여기다 맞춰볼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쭉 이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글씨 바가 생기죠. 검정색 글씨 바를 만들려면 한 50% 정도, 그리고 컬러를 검은색 말고 빨간색이라든가 뭐 녹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자막 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또 포인트를 줘도 되게 재밌는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솔리드를 활용한 뭐 그런 응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또 이색적으로 하면 좋고, 요거를 이제 눌러서 두 개를 하단에다가 넣어도 되게 재밌어요. 이거를 글씨를 여기다가 넣고, 그리고 커스텀도 이거를 여기다가 옮겨 놓으면은 뭔가 글씨가 또 이렇게 자막이 아까랑 틀리게 또 이렇게 재밌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나중에 자막바를 어떻게 만드는지, 커스텀을 갖고 자막바를 만드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간단한 거 한번 해봤는데, 간단한 것만 해도 시간이 벌써 많이 가죠. 네, 더 하고 싶은데 이 카메라 저장 공간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지금 교정을 해가지고 밑에가 다 헐어가지고 발음도 안 되고 되게 아파요. 따갑고. 그래서 빨리 고통이 없어지면 다시 또 파이널 컷을 할 텐데, 아무튼 오늘 배워본 거는 여러분들 진짜 연구를 많이 해보시고 항상 다른 채널을 보면서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는 자막을 넣고 어떻게 효과를 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면은 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특히나 제 영상들을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편집을 되게 쉽게 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참 많은 것들을 때려박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더 보시면은 궁금한 사항들 제가 그런 것들 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편집을 했는지. 자, 아무튼 오늘 파이널 컷 두 번째 길게 하는 저의 꿀팁 한번 여러분께 시간 가져봤습니다. 영상 반복해서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는 트랜지션 쪽 말고 인스펙터 창을 좀 어떻게 좀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 영상에다가 댓글로 파이널 컷으로 좀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아는 지식으로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께 영상이나 뭐 답변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